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41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와, 날씨가 오늘도 보셨죠? 갑자기 막 비 쏟아지고. 저는 참, 네. 나중에 소식으로만 들었어요. 네. 갑자기 점심 먹을 때쯤부터 흐려지더니, 한 1시쯤 이후부터 쏴 쏟아진 한 30분 있다가 갑자기 해 쫙 나고. 진짜, 점점, 스콜처럼, 그죠? 동남아화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열대 기후로 진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네. 그냥 이거 다른 나라 얘기지만, 네. 중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었다. 진짜로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으셨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요. 음. 보면은, 그것도 우리나라 근처에서, 오. 6월 2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불과 지난주쯤. 네. 오호, 이런 사건이. 다음은 일본에서도? 이거 옛날입니다. 옛날. 그래서 그만큼 진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바이오 연료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갑자기요? 지금 약간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바이오 연료를 많이 사용하셔서 차 같은 데 주유하실 때 경유에 이제 바이오 연료가 섞인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매해갖고 쓰시던가. 바이오 연료를 섞는 그런 게 있어요. 사서 구매하셔서 쓰시면은 지구 환경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어필을 하고 계시는 글렌 씨와 함께. 어디서 후원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넘치는 애사심으로. 지금 글렌 씨 또 이 넘치는 사랑을 또 이제 티셔츠로 지금 또 증명을 하고 제가 사실 이거 농구 다닐 때는 좀 입고 다닐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동남아 같은 여름에 이럴 때는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필리핀 가면 딱입니다, 이거. 그런 옷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입는 옷이거든요. 그쵸. 문구 한번 읽어주시죠. 나이키 옷인데 basketball is my girlfriend.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몸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뉴스가 하나 있을 건데. 네. 아무튼. 그런 글래시, 지금, 어떻게, 잠깐만, 애국심 오지네요, 오늘. 미안해요, 맞죠? 태극문입니다. 지금 위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오늘 공교롭게 모든 게 다 애국심, 애사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없지만. 굉장히 오늘 아가페적인 방송. 아가페라 그래서 하는 건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2개가 달렸는데, 할게요. 먼저, 주거드킬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글래시의 캐처를 기원합니다. 버틀러의 낭만 농구도 이렇게 끝이네요. 8번 시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고 또 덴버의 첫 우승을 이끈 요키치도 대단하네요. 베라도 한 시즌 수고 많으셨고 재충전 잘하시고 푹 쉬다 오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안 실제 좀 생각해보고요. 일단 오늘 방송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응원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그 2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름을 이제 12월에 나올 예정이고 이제 태명을 샬롬이라고 샬롬아 건강하게 잘 자라다고 부탁드립니다. 샬롬. 전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신가봐요. 그래서 샬롬아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일단 잘 태어나다오. 일단 세상에 잘 나와야죠. 6개월 남았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샘솟는 방송입니다. 마크 씨는 사랑이 샘솟고 있나요? 저요? 저는 그렇죠. 좀 전에도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그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죠. 그렇고요. 저는 요새 저도 약간 러닝과 사랑에 빠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등에. 서울 스탬프 러닝 챌린지. 이게 지난주부터 참가하고 있는 건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뛰고 나면은, 뛰었던 지역에,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자석이 기억이 안 나네. NFC? 마그넷을 이렇게 줘요. 판때기를 아예 처음에 주거든요,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거 마그넷을 4개를 탁탁탁탁 완성을 하면은 서울 지도가 그려져요. 근데 그거를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인증을 해요?
인증이요? 나 뛰었다, 여기. 아, 나 뛰었다, 그게, 우리 막 언택트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거기 아예 1주차는 어느 지역입니다 하고 공지를 해주면, 운영하는 시간 동안 부스를 차려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간에, 저 이거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페이스 러너가 계시거든요. 네. 그분 따라서 같이 뛰고, 인증하고. 그렇게. 네.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후원사가 여기. 미즈노. 네. 그래가지고 이거 미즈노 티셔츠 받고, 미즈노 또 러닝화 10% 할인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막 신을 러닝화 사러 가려고. 진짜. 네. 헬창을 이제 그만두고, 네. 러닝으로 가시네요. 근데 제가 어제 PT는 갔었는데, 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하다 하니까? 아니, 어제는 근력 운동 안 했고, 제가 계속 근육을 막 이렇게 쓰는 운동만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 이제 근막 이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마사지 해주는 스포츠 마사지도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흔히 얘기하는 괄사 도구라 그러죠. 마사지 도구 이렇게 하는 거, 나이프 같은 거. 그거 가지고 해주시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50분 동안 곡소리 나고 이거 효과는 있으세요? 좀 개운하세요? 와,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도 아픈데 확실히 움직임이 뻑뻑한 게 덜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근데 이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도구 이름이 그라스톤인데 그라스톤 마사지 있네. 이미지.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저걸로 했거든요. 네. 저걸로 완전 조져졌습니다. 지금 이미지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죠? 저렇게 되거든요. 저게 시뻘개지는 저 부위가 근막이 꼬이면 꼬일수록 저렇게 돼요. 잠깐 등 좀 까볼게요. 네. 요런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더 뭉쳤던 곳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육이 더 수축이 되고 이렇게 좀 짧아져 있는 구간일수록 저렇게 더 빨개지는데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승모랑 여기 광대 안쪽이랑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데가 다 다르네, 체형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부위는 사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마사지건이나 이런 걸로 조져도 못하죠. 혼자서는 절대 손이 닿을 수 없는 구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예고를 남기셨습니다. 가끔씩 해드리겠다. 근데 좋겠다. 시원할 것 같아. 근데 하면 저는 또 마사지 그런 거 잘 안 받아봐가지고 저 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미지를 보면서 하니까 우리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프닝이 그러면은 약간 운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쪽으로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더 쏠렸으면은 그쪽이 더 빨개지고 막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저 한쪽이 조금 더 빨갰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거 안쪽 여기가 접히면 그죠. 거기가 조금 더 이게 도드라져 있는. 무튼 저는 살부터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런가요? 네. 매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붓긴 했군요. 많이 붙어가지고, 힘들어요. 네. 요즘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세 끼를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다치면서 세 끼를 먹고. 올랐구나, 이게.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밥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무튼. 다시 본론으로 해보죠. 첫 번째 순서 시작할까요? 네, 크블톡톡입니다. 오늘 크블톡톡 뉴스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양대의원 점퍼스의 향방인데요. 지금 오늘 소식까지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자면은 지금 새드 엔딩의 냄새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일단 고양대의원 점퍼스 해도 되나? 고양대의원 점퍼스 선수단이 이제 구단 임금 체불 관련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연고지인 경기도 고양을 지역구로 한 홍정민 그리고 한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문체위 소속의 임종성 그리고 이병훈 국회의원 그리고 대의원 팬 다수가 함께 참석하는 자리에서 가졌고요.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의 내용 같은 경우는 대의원 스포츠라는 부실 기업에 오리온 구단 인수를 승인해준
KBL 이사회의 회의록과 기준, 평가 항목 증거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라. 한마디로 우리는 너네가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공개해 까라 이거죠. 납득을 시켜달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KBL이 대우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15억과 중계료 수익 등을 이용해 책임지고 선수단의 급여를 지급해라.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여기에 뒤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김강산 선수의 말에 따르면은 1월부터 급여 못 받은 선수들도 많다라고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내일이죠. 네. 오는 15일까지 이제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죠. 네. 그리고 표준계약서 항목을 준수하여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인정해라. 이게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예, 표준계약서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이제 기간 내에 계약되지 못한 선수가 발생하면 현 계약 조건 그대로 타 팀에 드래프트하여 이번 사태로 은퇴하는 선수가 없도록 해라. 밥줄 끊기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0개 구단에 유지되던 셀러리 캡 등은 현 상황에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해달라. 이거고. 그래야지 이제 네 번째 거랑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평생 멤버십이라는 타이틀로 팬들에게 경기 티켓을 판매한 비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라. 팬들에 대한 기만을. 그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각 구단이 모두 모여 이사회를 거쳐 승인한 만큼 KBL 가맹사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선수를 위한 제도와 후속 조치를 해라. 입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뭐 일단 이걸 떠나가지고 이 내용들을 떠나서 이렇게 선수들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한 모습에 대해서 용기 있고 잘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이참에 너네가 선수협회를 만들어라 라고까지 솔직히 얘기하고 싶네요. 약간 근데 김강산 선수가 뭐 직접적으로는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우리가 선수협회나 뭐 다른 종목처럼 이런 창구는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두 발을 이 자리까지 끌고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김강산 선수의 이런 성명에 이은 어떤 약간 좀 가볍게라기보다는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급을 뭐 적게는 4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 못 받은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시즌 중에 선수들이 신발도 직접 사서 신었고 밥도 알아서 해결을 해야 했다. 그리고 구단에서 이렇게 집을 렌트를 해주는데 그 집사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비시즌 때 선수들 결혼 많이 하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 선수들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급여 우리 뭐 며칠까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이제 단장 그리고 김승희 감독도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저는 그냥 이거 사이드로 물어보는 건데 허재 사장 이죠 한테 욕을 하고 있죠. 해명을 해봐라. 근데 저는 허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명을 하냐 어차피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농구 부문 사장이잖아요. 직함이 대표이사? 농구 부문 일정 부분 책임은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거 같아요. 처음에 이게 여기 가맹사로 가입을 하니 많이 막 처음에 막 보류가 서류 부족으로 막 보류가 되고 막 그랬을 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남 믿고 한 번만 가보자 약간 그렇게 이사회에다가 얘기를 던지니 그리고 이 사람이 농구계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지라던가 그런 거를 자기의 어떤 이 업계에서의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그런 영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조건부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 약간 얼굴을 믿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어떤 막 택티컬한 프랙티컬한 이런 것까지 당연히 좀 힘들겠지만 그거는 이제 경영 부문 쪽에서 뭔가 어떤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 믿고 해달라 했으면은
일정 부분 좀 책임을 면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글렌 씨는 그럼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뭘 알겠냐 약간 이런. 저는 사실 그렇다기보다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믿고 해달라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저도 솔직히 화재 사장이라고 해야죠. 사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문제 터졌을 때 함구하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풀렸을 때 나 그때 힘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아들들 국가대표 저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예.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방송에 나와서 사실 그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물론 잘 풀렸으니까 지금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약간 반대인 거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축구에서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 아니면 그 전에 올림픽 대표라든지 뭐 국가대표가 할 때도 자기가 책임을 다 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는 되게 분노하고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스포츠 그러니까 농구 부분 사장이라는 거는 퍼포먼스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 그냥 농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의 역할은 농구로 플레이오프를 나갔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돈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은, 어쨌든 농구 부분 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어쨌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경영 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거다, 아마. 몰라서. 몰라서구나. 그러니까 몰라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요청을 하고 싶지만, 해봤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 모르니까 해봤자 나만 답답해질 뿐이라서 저는 상관없지 않나. 약간 이런. 결코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옹호라기보단 진짜 이 사람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때문인지 지금 들려오는 후문으로는 경영총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기는 대의원 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농구 부문 그리고 경영 부문 이렇게 대표이사 자리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 부문 대표인 박노아 대표가 16일 KBL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단 입장을 최종적으로 좀 소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게 알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게? 그쵸. 우리는 막 이렇게 백방으로 돈을 좀 융통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아쉽게 이렇게 더 이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지만 남은 KBL 사무국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구단 관계자분들이 이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선수들이 밥줄을 잃지 않게 좀 잘 이렇게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로 왠지 끝날 것 같은 느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쓰레기 새끼라고 드는데 일단 그렇게 지금 대의원에 관련해서 가장 인수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 BNK 맞죠? BNK잖아요. 부산 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BNK 대의원에 약간 그런 거지. 채무 형식으로 해서 빚진 걸 다 갚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진짜 추심을 끝까지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 우리는 사줄게 하지만 너네는 우리한테 이만큼 내놔야 돼 해서 끝까지 추심해갖고 다 받아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괜찮다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쓰레기 새끼. 인수하는 구단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 진짜 최악의 경우 얘네 그거 할 수도 있어. 파산 신청. 근데 그러려나? 대의원? 진짜.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돈 얼마 없는 회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아니,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2, 30억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게 너무 진짜 촌극이잖아요, 이게. 이게 대의원이 지금 제 기억으로 그거 맞죠? 예? 대우조선 해양에서 있는 산하에 있는 거죠?
그게 저거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우조선 해양이랑 대우조선 해양 건설이랑 또 다른 회사입니다. 아, 네. 대우조선 해양 건설일걸요, 아마? 네. 잠깐만. 맞아요. 잠깐. 이게. DSC. 그치. 이게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나? 안 나오는구나. 대우조선 해양이 파산한 건가? 기억이 안 나네. 네, 무튼. 여튼, 그래서 지금 대표가 바뀌어 있군요. 원래 김용빈으로 돼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다른 공동대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무위키를 켰는데, 글렌씨가. 네. 지금 회사 설명보다 지금 이 대부분이 스포츠 관련 논란미 사고 체육계 관련으로 도배가 돼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 주 뉴스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을지가 나와 있겠군요. 네.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 NBA 위클리 뉴스 탑3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난 좀 반대인데? 네. 올스타전 진행 방식을 이제 USA vs World 네. 세계로 이제 변경하려고 NBA에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제 파이널 3차전을 앞두고 이제 애덤 실버 커미셔너, 그러니까 총재가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내년 초에 열리는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이제 올스타 위켄드 때 미국 팀 대 세계 팀 구도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맞냐라는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그쵸? 기자가. 질문을 이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왜냐면 4분의 1 이상이 비미국인이고,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4분의 1 이상이 비미국인이고, 25%의 선수들 중 한 팀을, 그리고 75%의 선수들 중 다른 한 팀을 구성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이전부터 이제 컴피티션 커뮤니티에서 수차례 이와 같은 대결 방식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리그가 세계화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올스타 게임의 포맷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열려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어서 얘기를 한 게, 이 대결 방식을 채택할 시에 선수 선발에 대한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25% 선수들 중에서 원풀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 풀을 하고, 그리고 75% 여기가 훨씬 절대 다수인데, 여기서 또 다른 한 팀, 이게 비율이 완전 풀이 비율이 다른데, 이렇게 한 팀 한 팀 내놓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이를 약간 보완할 만한 다른 어떤, 선수 픽 방식을 좀 이렇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획기적인 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선수들 많이 뽑으세요. 그리고 아시아 vs 미국 vs 유럽 vs 중남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요. 이거 NFL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이게 그런 인종 대륙별 이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거죠. 어떻게 치면은 왜 NBA도 이 디비전이 나눠져 있잖아요. 디비전별 올스타? 네. 디비전 거긴 아마 제가 알기로 4개의 디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디비전별 올스타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걔네끼리 토너먼트를 붙여. 그래서 나쁘지 않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너먼트 결승에 단판 빡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다시 이제 동부대 서부로 하자. 네, 동부대 서부도 하자 이러고, 저는 좀 더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국 팀 대 월드 팀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냥 단발성이다. 단발성이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일단 미국 팀이 월드 팀한테 집니다. 달립니다. 네. 향후 몇 년은 당장 내년부터 한 3, 4년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이 굉장히 크게 가기 때문에 이건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크 씨랑도 할 때 얘기했었는데, 풀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한 게, 얘네는 지금 리그 안에 선수 풀이 다르다는 거 얘기했지만, 유망주 풀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돈치치나 뭐 요키치 같은 선수, 아테토쿤보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선수. 그러고 뭐 제일 가까운 예로 뭐 웬반야마. 그쵸, 웬반야마.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걔네는 이제 풀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만분의 1이다 치면, 미국에서 이제 그럴 급의 선수가 나오려면 한 못해도 5천분의 1? 아니면 뭐 1000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유망주가 나올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단발성에 몇 년 못 갈 시스템 포맷이기 때문에 그냥 채택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하지 않나요? 올스타 전여자 갔을 때 하지 않았나요? 이거 그쵸. 뭐지? 몇 년 차 이하로. 네. 2년차인가 3년차 이하 선수들 대상으로 이미 미국 대 월드 하고 있고. 너무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인데. 저도. 네. 저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올스타 제가 꼰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해왔던 정통 포맷을 지키는 게. 결국 동부 대 서부. 그것도 그렇고, 저는 스킬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도 막, 빅맨 대 스몰,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역사적으로 참가하고 싶은 선수 다 참가해갖고 대결시키는 게 낫다. 3점 슛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맨이 3점 슛 따로 던지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붙고 싶은 선수 다 알아서 붙게 그냥 기존 포맷 유지하면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돈 밝히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듣고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프시즌 태풍의 눈이 등장하느냐 마느냐. 네. 이게 지난 8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크리스 헤인즈 발 보도가 있었는데 피닉스 선즈에서 이제 크리스폴에게 웨이브 할 거야 너 알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에 크리스폴이 FA 신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왔던 후속 보도에서는 이게 확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지금 피닉스 선즈와 이제 크리스폴 양측이 향후 거치와 관련해가지고, 뭐 트레이드를 할까? 아니면은 뭐 지급 유예 형식으로 방출을 할까? 아니면 완전 방출 후에 재계약을 할까? 뭐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이제 다음 시즌 이후에 이제 거치에 대해서 조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후속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이번 때 어쨌든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로스터 상으로는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피닉스 선즈 입장에서는 크리스폴의 보장된 계약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샐러리 유동성이 너무 빡세니까 차라리 웨이브를 하면서 약간 위약금 같은 걸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내고 다시 예를 들면 MLE로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피닉스 선즈에 그대로 크리스폴도 남지만 샐러리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크리스폴의 이제 유리목 이런 거 이제 지쳐서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진짜 매몰 비용을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다 하는 이제 추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준비한 방금 글래시가 말씀하신 두 가지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1년에 4년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좋겠다. 재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시즌은 이제 치렀고, 이제 나머지 이제 2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가온 세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보장 계약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플레이 옵션으로 이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글래시가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방출 후 재영입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미드레벨 익섹션이 적용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정도로 연봉 계약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봉도 엄청 싸질 뿐더러 그 보장된 계약에 대한 매몰 비용 있잖아요. 그게 거의 6분의 1인가? 아니 어쨌든 대폭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보장된 금액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그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3천만 달러를 줘야 되는 선수한테 그게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정말 약간 양측이 약간 행복회로를 돌렸을 때 서로가 약간 원하고 있다 약간 이랬을 때 서로 원할 경우는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아까 글래시 말씀대로 그냥 그 다음 시즌 이렇게 보장 금액으로 돼 있었던 만큼 그냥 너한테 그냥 줄게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리 그냥 샐러리 확보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400만 달러 이상을 좀 이렇게 샐러리 확보를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프랭크 보겔 감독 소식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프랭크 보겔이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만약에 방출된다 했을 경우 크리스폴도 자존심 상하고 해서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차기현 성지로 이제 레이커스 아니면 클리퍼스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레이커스 또다시 아니 왜냐면은 한번 가려다가 못 갔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르브론과 함께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MLE로 만약에 계약을 한다.
하면은 완전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날개를 다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불쌍한 소식도 있었죠. 크리스 폴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보도가 될 때 좀 더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제 보도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크리스 폴의 딸이 학교에서 너네 아빠 우승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왕따라기보다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고. 와, 이거 약간 검정 고무신 생각났어요, 저. 아, 이 애비도 없는 놈이. 어디서 아빠도 없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기철인가? 그렇게 해요. 고얀 놈.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 폴이 직접 밝히기 그렇게 심하게 괴롭힘 당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긴 했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이 있고 나서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 폴의 지금 오프 시즌이 참 이제 다사다난하면서 이제 어떻게 끝날지 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번. 프랭크 보겔은 왜 나왔죠? 근데? 프랭크 보겔은 크리스 폴은 당연히 자기 플랜에 있고. 그 팀에 남을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얘를 남기려면 결국에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건 좀 오프시즌을 지켜볼 일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 코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진짜 코트에 설 수도 있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네,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가 지금 불륜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사실 불륜 소식이 있기 얼마 전에 바로 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자이언이 드디어 아빠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아빠가 됐다는 소식을 보고 불륜녀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트위터죠 한마디로 트위터에 이제 이 새끼 나 존나 나랑 잤다. 나 지금 더 격하게 말할 뻔했는데 나랑 잤다. 이 새끼 나랑 존나 잤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뉴올리언스로 이사 오실 이런 얘기도 했다 잠자리에서 이런 그 내용의 트윗을 올렸죠. 트윗 내용 봤어요? 네.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나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의 여성 부분을 많이 먹었잖아. 약간 진짜 직접적으로 엄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이제 그쵸. 포르노업계에 종사하시는 불륜 배우 대상이라고 나온 게 이제 되게 유명하대요. 저는 이 사람 거를 본 적이 없지만 포르노 배우 모리아 밀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잠자리 일화 같은 거 엄청 많이 밝혔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 여자친구 있는 상황에서도 여자친구 없다. 너 여기 이사로 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줄게. 나랑만 자주면 내가 얼마나 줄게. 야, 너 너무 좋은데 우리 백인애도 한 명 꼬셔서 3대1로 2대1로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엄청난 플러팅을 남발했다 하고 실제로 많이 관계도 가졌다 하죠. 그러고 여기에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런 이 폭로에 이어서 그 다음날에도 또 폭로가 하나가 있었죠. 뭐죠? 사진이 공개가 됐죠. 이제 자이언이 나체로 있는 사진. 나 그거 못 봤어. 근데 보고 싶진 않아. 이거는 이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이 나 얘랑 잤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이 계속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찾아보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이 모리아 밀스라는 이 사람이 또 추가로 폭로한 게 있었죠. 지난 오프 시즌 당시에 이제 슈퍼맥스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자이언이. 그때 아마 5년 1억 9천만 달러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이때 좀 있었던 그 특이한 조항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이제 몸무게가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마이너스 옵션 오히려 네 연봉을 삭감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모리아 밀스가 폭로를 했죠. 이미 몸무게는 한참 지난 지 오래되었다. 그쵸. 난 맨날 봤으니까. 그러면서 자이언이 안 그래도 어떤 지난 시즌 말미부터 CJ 맥컬럼이 이제 자이언을 저격하는가 하면 이제 항상 어떤 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이제 사생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터져 나오다 보니.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분류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옛날 이거는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말했지만, 특히 조현일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말했었지만,
옛날에 이제 매직 존슨 같이, 아니면 윌트 체인벌린 같이 100명의 여자가 뭐 같이 있었다, 10,000명의 여자가 뭐 같이 있던 없던, 프로페셔널하게 경기를 뛰면서, 그런 짓을 했다. 하면은 그래도 농구적으로는 깔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얘는. 본업 못하니까. 그리고 별명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잠신이잖아. 계속 자고 있으니까. 잠신이라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코트에서 지금 4년 동안 제가 알기로 120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예, 평균 30경기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뛴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있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은 뉴올리언스에서 미친 듯이 매겨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5년 슈퍼맥스 계약이 시작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이언 윌리엄스는 실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선수 오래 못 간다. 다른 의미로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간 예상치 못했던 변수기는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도 이제 질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지금 다가오는 드래프트에 앞서갖고 이제 자이언 윌리엄스는 트레이드 카드로 써가지고 다가오는 드래프트 때 이제 2순위 샬럿의 2순위나 아니면 3순위에 이제 포틀랜드 카드를 이제 트레이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뉴올리언스가 잘못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드래프트 한 날부터 잘못했어요. 드래프트 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대우를 너무 특별하게 해줬다. 처음부터. 왜냐 뉴올리언스도 어쩔 수 없었던 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떠나면서 와 드디어 우리 또 슈퍼스타 왔다 이러면서 이제 물고 빨고 해준 게 이제 크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좀 이제 혼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더 대박이었던 거는 몸 상태 안 좋을 때 이제 데이비드 그리핀 단장. 그 썰도 있잖아요. 이제 세레나데를 불러줬다. 피아노 직접 치면서. 그때부터 이 집이 망한 거야. 선수 멘탈이. 제가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미국 선수들의 이게 특히 저희가 얘기했지만 미국 vs 월드 때 있잖아요. 첫 번째 뉴스 때 얘기했던 거. 이게 지금 절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게 미국 애들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오냐오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슈퍼스타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존나 꼰대 같은데 헝그리 마인드가 없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옛날 하다못해 그 르브론, 커리 이런 애들 딱 진짜 그 80년대생 맞죠? 네,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하든 정도까지? 하든도 80년대생입니다. 그렇구나. 90년대생이 누가 있지? 90년대생이요? 90년생까지 딱 하면 90년생? 릴라드 90년생. 그래. 그 정도까지. 딱 진짜네? 딱 그 정도까지는 이제 진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진짜 농구를 잘해야지. 이기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는 이미 그 선수들이 이제 NBA 쌓아놓은 그걸 너무 덕을 보면서 뭐랄까 너무 이제 일찌감치 자기네들이 스타라는 마인드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미안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슈퍼스타라고 기대되고 있었던 게 트레이 형. 그리고 저 솔직히 단테 커닝햄 뭐 이런 선수들 솔직히 케이드 커닝햄. 그냥 이름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나는 솔직히 얘네 하나도 기대가 안 돼. 제이슨 테이텀은요? 제이슨 테이텀은 찐입니다. 그건 진짜 테이텀은 인정. 근데 그런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이언 윌리엄슨도 사실 말해서 NBA에서 진짜 밀어주고 엄청 키워야 되는 미국인 스타잖아요? 없어. 그래서 그 기사 타이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 드래프트에 대해서 와 이거 지금 망필이다 이러면서 다가오는? 아니 저 봤어요. 1순위는 뭐 문란, 2순위는 총기 논란 막 이러면서 이거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낸 거예요? 아니요 보냈던 게 아니라 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예요. 이거. 그래요?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나도. 이거 한국 기사였어요. 한국 기사. 네. 한번 지금 구글에 그냥 치면 나올걸요? 1순위 문란, 2순위 총기 논란 뭐 이렇게 치면 나올 텐데 아마. 일단 NBA라고 치고. 네. 1순위 문란, 2순위 총기. 네. 그거 점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틱톡 같은 걸로 바꿔줬어요. 영상. 네. 뭐야 이거? 또 이거 나오네. 저 기사 맞습니다. 맞아, 자이언 윌리엄스 2순위에 이제. 자모란트.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2019 드래프트잖아. 네. 이게 좀 길어져도 괜찮으면 좀 할게요. 뭐가 또 있었는, 그 후순위에. 현지 기사인가요? 드래프트. 이게, 내가 진짜 어디서 봤는데.
왜 안 나와? 이런 거 너무 좋은 기사들 말고, 이게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있어요. 좀, 그니까, 어쨌든, 약간 웃기려고. 네. 여기서 보면은, 선수들 보면은, 2순위는 얘는 이제, 1순위는 자이언 윌리엄슨 물란으로 뭐 어떻게 했고, 자모란트는 총을 열심히 쏘다가 갱단한테 그러니까 총 쏴야 죽였고, RJ 베럿은 뭐 사라졌고, 다리우스 갈랜드는 클리블랜드 못 벗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다 슬픈 얘기 있죠. 여기 보면은, 다리우스 갈랜드 있고, 또, 누가 있더라? 타일러 히로도 관한 것도 있었고. 타일러 히로는 골절로 나가게 됐고. 여기 나 진짜 이게, 케빈 포터 주니어도 사라졌다나? 뭐 그런,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미래 예측 같은 게 있었거든. 참, 현지나 한국이나 다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기쁨도 잠시, 이렇게 지금, 사생활 구설마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자이언의 소식을 뒤로 하고, 저희가 또, NBA 파이널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생각보다 시리즈가 일찍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한 6차전은 갈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네. 저는 사실 진짜 한 경기는 더 이길 줄 알았는데. 한 6차전은 갈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힘들었다. 덴버가 잘 쉬었다. 잘 쉬었고, 역시 8번 시드는 힘들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덴버도 같이 준결승에서 그러니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7차전까지 하다못해 갔었으면 좀 더 비빌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가정이니까. 너무 잘 쉬었다. 네. 여튼 이렇게 오늘 3, 4, 5차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3차전. 네. 이제 109대 94로 이제 덴버 너기츠가 승리를 했고요. 네. 마이애미 홈에서 열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키치 그리고 자말 머레이가 이제 NBA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는 물론이고 이제 정규 시즌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 경기 동반 30점 이상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진짜 대단한 거죠. 하면서 이제 역사를 썼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쪽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28득점 올리면서 이제 분전했고 베마데바야도 22득점, 17리바운드로 더블 기록했고요. 테일러 마틴이 그나마 이제 10점 정도 넣어주면서 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마지막 이게 사실 34점 10어시스트 9리바운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셨어요? 덴버 선수들 아무도 그냥 이거 박스아웃 그냥 너가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되게 편하게 리바운드였더라. 보기 좋더라고요, 그 모습. 그러고 근데 머레이 약간 인성은 진짜 훌륭한 선수인가 약간 됨됨이가 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리바운드 이미 승패가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냥 공 잡고 끝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공 잡고 막 중앙선으로 달려가더니 패스하고 바로 하슬렘한테 가가지고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그래 노인 공격 할 줄 알았지. 우승할 자격이 있는 됨됨이었다. 무튼 다시 경기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2차전에서 이제 마이애미 히트한테 한 방을 먹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차전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덴버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말하면 일단 페인트 존에서 그러니까 인사이드 공략을 확실하게 했다. 인사이드에서 페인트 존 득실점 마진이 일단 무려 46득점 차이 날 정도로 60대 44로 엄청난 차이를 벌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야투 성공률이라든지 리바운드 점유율 같은 경우도 마진으로만 따졌을 때 25.5% 그리고 24%에 달했을 정도로 엄청 이제 림 에리어 근처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벌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수비 그러니까 어쨌든 이에 대해서 마이애미도 대응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이제 공략을 좀 했는데 어떻게 공략했냐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건 요키치. 요키치 미스매치. 요키치가 있으면 제가 이래서 베마데바요가 절대 국제 무대에서 쓸모가 없는 선수다. 라고 말하는 건데 물론 베마데바요 다재다능하고 잘하는 거 알아요. 근데 국제 무대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단 요키치가 사기인 것도 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하워드 정도 그러니까 정성기 하워드 같은 나이 때 하워드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있는데 이 선수는 하워드만큼 버틸 힘도 없어. 베마데바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키는 어쨌든 더 작고 어쨌든 자연적인 미스매치가 유발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요키치를 통해 갖고 나오는 패스 플레이라든지 요키치가 직접 득점하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키치 머레이의 투맨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머레이가 확실하게 이제 잘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머레이가 잘 대응했다는 게 상대 수비에 대해. 그래서 이제 피켓롤을 하면은 피켓롤이나 피켓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빙을 진짜 깔끔하게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요키치한테 패스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키치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10어시를 올렸는데 아마 여기서 8어시스트 정도가 다 요키치한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둘의 그 2대2 플레이가 마이애미의 수비의 완성도보다 높아 뛰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1차전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랜지션에서 마이애미가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게 팍 느껴졌다. 뭐 이 정도? 네. 네. 그러고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네. 크리스티안 브라운. 네. 약간 덴버판 저기 같지 않습니까? 약간 알렉스 카루소 약간 공격 약간 더 능력치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 같은 느낌. 크리스티안 브라운은 진짜 잘 달리더라고요. 이제 약간 호감이에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약간 알렉스 카루소도 느낌이 있는데 그 골든 스테이트로 넘어오기 전에 그 한참 뭐 이렇게 공격력 좀 이렇게 팍 올라 있었던 단테 디빈첸조의 약간 그 느낌도 살짝 받아가지고. 맞아. 근데 좀 더 크지 않나요?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맞죠? 조금 더 아마 사이즈는 맞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자네 이 지역을 생각하는 게 어떤가? 딴 데로? 네. 워리어스로? 보스턴. 셀틱스에 필요한 자원이다. 이거 거의 약간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슬램덩크에서 제가 유도를 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그쵸? 제가 셀틱스로 왔더라면. 뭐 이 정도로 이제 3차전 맞춰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4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덴버가 108대 95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게 뭐 뒷경기까지 이어지긴 하겠지만 덴버가 이겼던 경기는 다 100점 이하로 묶었습니다. 맞아요. 상대를.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4차전에서 그래도 그나마 마이애미의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사이드 수비를 이제 보강을 했는데 3차전에서 털렸으니까. 볼핸들러 방면으로 이제 블리츠 수비를 했지만, 이제 어쨌든 블리츠를 하고 나서 이제 리커버리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갈수록. 그때 이제. 털렸다. 그러니까, 공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초반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인사이드를 보강했으니까, 보강한 덕분에, 아까 제가 말했던 36득점 마진 차이를 이제 마이너스 2점. 한마디로, 덴버가 2점 더 넣었다, 골밑에서. 라고 보면 되겠는데, 굉장히 이제 골밑 생산력을 좁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게 있는 거죠. 허점이 있는 거죠. 그쵸. 인사이드를 보강하게 된다? 그러면 외곽에 허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덴버의 이제 인게임 대응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해지가 오면은 더블팀이 저절로 형성이 되니까, 블리츠로 이렇게 헬프가 오가면은 이제 어쨌든 더블팀이 형성이 되니까, 엑스트라 패스 한 번 더. 그럼 옆에 주지 뭐. 니네가 올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돌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날 아마 3점 성공률 50% 이상 50%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미친 요키치는 패스를 안 주더라면 내가 3점을 탑에서 던지지 뭐. 다 들어가 근데. 뭐 다는 아니었죠. 어쨌든 진짜 다 들어가는 느낌. 던지면 다 들어갈 것처럼 던졌죠.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웃긴 게 마이애미는 사실 보스턴한테 카운터 매길 때도 그렇고 이길 때도 2차전 이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3점이 들어가면서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점을 성공시켜서 따라가야 되는데 덴버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온 작전이 있죠. 우리 3점 성공시킬 때 너네 성공시키지만 하면서 이제 제일로 잘하는 거 있어요. 이 마이애미가 보스턴한테도 먹혔던 건데 지미 버틀러가 이제 드라이브인 해갖고 이제 반대 45도 윙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반대가 비잖아요. 헬프가 오니까 거기로 이제 킥아웃 패스하는 그런 패스를 굉장히 성공시키면서 3점 슛으로 뭐 케일러 마틴이라든지 또 누구냐? 저기. 이름이 덩컨 로빈슨. 네, 덩컨 로빈슨 말고 또 한 명 더. 언드래프트 선수. 케일런 마틴 말고 저기. 갑자기 기억이 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가드. 근데 무튼 게이 비센트. 비센트. 이런 선수들이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 어차피 니네가 이거 할 거 알아. 그러니까, 버틀러 너 들어와. 헬프 안 갈 거야, 우리는. 하면서, 저절로 이제 상대 스트롱 사이드, 원래 이게 스트롱 사이드를 만들고 윅 사이드에, 이게 한 슈터 2명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헬프가 들어왔을 때 빈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허용을 안 했죠. 한마디로 안 가니까.
그러면서 요키치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비를 해주니까 골 넣기 어렵고 하면서 이제 막 상대 수비까지 이제 상대 공격까지 이제 뻑뻑하게 만드는 거지. 죽여버렸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런 고든 방점을 찍은 선수는 에런 고든이었습니다. 에런 고든이 진짜 커딘 득점이랑 이제 요키치와 하는 이제 엘리오 플레이 그리고 이제 이날따라 외곽까지. 이날따라 외곽까지 4개 시도에서 3개 하면서 팀 예체량 27득점 올리면서 완전 이제 공격에서도 공격에서 한몫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제 지미 버틀러 상대로 이제 파워가 아무래도 더 세잖아요. 기본 포지션이 4번, 5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미 버틀러를 제어하는데도 큰 피지컬로 잘 막았죠. 이겼다. 네. 정도? 그러고 이 경기에 또 저는 또 이렇게 좀 관점을 또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팀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요키치가 4쿼터에. 그게 아마 파울을 연속으로 2개를 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번째, 5번째를 연속으로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4쿼터 이제 종료 한 9분 정도 남기고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가 뭐 제프 그린 그리고 뭐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KCP 같은 이제 로테이션 자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잘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요키치가 있을 때보다 점수 차이를 더 벌리면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81대 86까지 마이애미가 따라갔었는데 여기서 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크리스 브라운이라든지 브루스 브라운 갈색들을 좋아하네요. 그리고 제프 그린, KCP 그리고 여기다가 자말 머레이가 연속으로 3점을 꽂아놓으면서 이제 확 걸리는데 다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말 머레이에 대해서 칭찬이 완전 막 쏟아지고 물론 이제 3차전에서부터 마찬가지였지만 했고 그러면서 이제 5차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때 분위기가 확 거의 넘어가 버렸다고 봐야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마이애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5차전 아무래도 이게 일리미네이션 경기였고 이제 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이기면 우리 우승인데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두 팀 다 약간 나름의 이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이날 약간 그리고 그것도 얘기하죠. 타일러 히로웨이. 타일러 히로가 드디어 나왔죠. 로스터에 합류를 했는데 약간 제가 기억나시나요? 카톡으로 막 얘기했던 거. 오늘 마이애미가 이기는 날이다 이러면서 글방골이라고? 제 반대로 가야 되는다. 과학입니다. 진짜. 왜냐면 초반에는 마이애미가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덴버가 이제 8분 응선 왔다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슛감도 좀 좋지 않고 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이제 좀 끈덕지게 이제 마이애미의 색깔이 좀 살아나기가 시작했고 이제 좀 덴버가 실수를 범하는 동안에 이제 2쿼터쯤 되면은 이제 마이애미가 좀 앞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반을 그래도 한 2포지션 이상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마이애미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덴버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원래 본인들이 잘하던 이제 요키치가 이제 약간 네일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서 이렇게 볼 받으면은 거기서의 이제 파생되는 공격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사실 이 경기를 안 봤어요. 왜냐면은 마크 씨한테 오늘 이기는 날이다 했을 때 일단 바쁘니까 좀 이따가 봐야지 하고 해서 전반 끝났는데 이기고 있더라고요. 마이애미가. 그래서 역시 오늘은 내가 날인가 보다 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탈탈탈탈 털리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안 봤고 이제 마지막만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쪽에 켜놓고 이게 계속 이거 혹시 듣고 계신 수도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석에 이렇게 안 보이는 척 이렇게 밝기 쫙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곁눈질을 타닥타닥 하다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아마 카일 라우리가 저거 했을 텐데 거의 약간 쿼터 막판에 넣었던 그치 이때쯤부터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생생하게 다 이렇게 복귀가 가능한 건 이제 한 4쿼터쯤부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좀 슛감이 많이 떨어졌고 마이애미가 지미 버틀러 쪽에서 그쵸. 이게 제가 자막으로 기억이 났던 게 이날
이제 여기 뒤에 가면은 지미 버틀러가 이제 막판에 막 약간 뭐라는 마지막 짜내기로 이렇게 연속 3점도 넣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 필드골 퍼센티지가 2에 12였어요. 최악이네요. 예. 아 근데 저는 이때부터 봤거든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게임 종료하다 4분 남겨놓고 이제 파울콜 봤잖아요. 3점 슛에서 지미 버틀러. 그 저기 에런 거든하고 이렇게 발끝에 이렇게 부딪힌. 저 딱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파울 못 받겠는데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로 찼잖아. 네. 근데 파울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저는 이거 파울 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에런 거든이 발을 살짝 늦게 뺐어. 그래서 약간 실린더 침범으로 본 것 같아요, 심판이. 찬 거랑 상관없이 지미 버틀러가? 네. 슈팅 어떤 그 레인지 안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사무국에서 진짜 파이널 오래 가고 있구나. 아니, 지금 흥행하고 있었으니까, 파이널이 흥행하고 있으니까 더 오래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이애미 이겼다. 아싸, 나 마음 놓고 봐야지. 하고 봤어요. 결국에는 자유투 3개를 받아냈고.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리드를 가져갔는데, 요키치가 또 침착하게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포지션에서 어쨌든 버틀러가 3점을 다시 던졌는데, 실패했는데, 이거 알죠? 에런 고든이 튕겨나가는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왼손 못 잡고 흘리죠. 그거를 이제 라우리가 쳐내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이제 다시 파울 불리면서 계속 이때부터 이제 한 점씩 이렇게 그러니까 늘 때마다 이제 약간 랠리 같은 느낌이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1점 차로 계속. 그 상황에서 와 나는 진짜 이게 시스틸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버틀러가 이제 자유투 라인 지나서까지 돌파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끽 스탑하고 이제 딱 뒤돌아 나와가지고 줄 데가 없어. 없어 했는데 그 자리에 하필 KCP가 있었습니다. KCP가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스틸 하나뿐만 아니라 진짜 그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 2번인가 연속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KCP한테 진짜 막판에 무너졌다. KCP한테 칼드웰 포프한테 저 근데 보면서 저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KCP가 레이커스에 있을 때 개무시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쩌리. 근데 KCP 자체가 디트로이트에서 레이커스 넘어올 때는 뭐 가능성 있는 선수다. 너무 잘한다까지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확실히 연차가 쌓이면서 롤플레이어로서는 진짜 많이 성장을 더 했다. 연세도 있지만 나이도 좀 많지만 어쨌든 더 진짜 하면서 진짜 성장을 많이 했다. 뭐라 해야 되냐. 베벌리보다 낫다. 좀 정제된 베벌리다. 훨씬 깔끔한 베벌리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뛰어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마지막에 파울 작전 막 쓰다가 끝났죠. 그래서 약간 진짜 쫓긴 게 약간 마음이 너무 아팠던 포지션이 이 포지션인데 지미 버틀러가 이렇게 탑에서 이제 트리플 세렛으로 있다가 이제 동료한테 핸즈업으로 건네주고 그 공을 다시 받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핸즈업으로 건네기 전에 이제 그 약간의 틈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원드립을 치고 올라갔으면 조금 더 슈팅 확률이 높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핸즈업으로 주고 포지션이 불안한 상황에서 손지창 슛이었잖아요, 진짜. 그 약간 판단이 사실 만약에 이 시리즈의 흐름이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본인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어떤 마일리지가 덜했으면은 그런 선택도 안 했을 텐데 그 순간에. 맞아요. 좀 아쉽다.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썸업을 좀 하자면은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시드로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갔다가 이제 진짜 개같이 뭘 해가지고 한마디로 파이널까지 와서 이제 역사상 최초 두 번째 8번 시드 우승을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실패를 했고 진짜 낭만 있는 모습을 특히 지미 버틀러한테 너무 지미 버틀러가 잘 보여줬고 하지만 어쨌든 덴버가 진짜 우승 적기에 우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지금 사실 그리고 그건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골든 스테이트라든지 제 생각에는 좀 더 포함을 하자면은 마이애미라든지 아니면은 보스턴까지 좀 더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좀 약간 결승에 갔던 팀들의 지금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레이커스 따위처럼 뭐 선수 갈아 끼우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문화 안에서 장기적으로 키운 그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조직력. 이런 게 진짜 플레이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는 더 잘 통한다. 그러니까 진짜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알려지고 있었죠. 왜냐면 마이크 브라운인가? 감독 이름이 갑자기 덴버. 네. 마이크 브라운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8년 동안 우승 한 번도 못 하고 있었지만은 필라델피아 같은 팀이었으면은 잘랐어요. 특히 브루클린 네츠 같은 팀이었으면 잘랐어. 피닉스 선즈였으면 잘랐어. 하지만 어쨌든 이 감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팀 문화를 확실하게 만들었고, 거기다 요키치 같은 괴물도 있고, 그 위에 요키치, 자말 머레이, 인정하기 싫지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 이런, 아니면 또 이번에 뽑은 크리스티안 브라운. 크리스티안 브라운도 이번에 역사를 썼죠. 그쵸. 30 몇 년. 만에. 네. 30 몇 년이었나? 40 몇 년이었나? 아까 제가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에 이제 NCAA 우승한 다음에 백투백으로 NBA 우승한 선수가 4번째인가? 리그 통틀어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런데 이 기록이 나온 게 거의 한 3, 40년 만에. 그 마지막 우승자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이시 존슨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한 30몇 년 정도. 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도 세웠고, 어쨌든 그 팀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또 대표적으로 왕조를 세웠던 이제 샌안토니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렇게 다 약간 그거지. 본인들이 픽한 선수들로 우승을 잘 만들어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또 NBA 선수들한테, NBA 구단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너무 재밌는 이제 파이널, 사실 이번 파이널 망했다 이러면서 시청률 저조할 거다 했는데 5년 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죠. 역시 사람들은 그 언더덕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드러난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여담으로 1시간 지났는데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이번에 미국 국가대표팀 발표됐잖아요. 그쵸. 저희가 뉴스로 다루려다가 안 다뤘는데. 로스터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미 버틀러 같은 선수를 뽑아야 된다. 약간 옛날 한 08 베이징 올림픽의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아니면은 하다못해 제이슨 키드도, 그 꼰대 라인업 있잖아요. 그 꼰대가, 를 해갖고 미국 어린애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멘토 선수를 잘 뽑아야 된다. 진짜 낭만 그 자체. 그러면 이제 그 팀은 리딤 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빅페이스가 되겠군요. 그쵸. 그래서 어린애들 상대로 커피 $20씩 받아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이 형이라면 왠지 그럴 것도. 여튼, 참, 이 사람은 근데, 약간, 사람 자체가 약간 낭만 덩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거 물어봤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기간 동안 2번의 부상이 있었고. 발목 부상. 특히나 그 발목 부상이 좀, 이제, 진짜로 본인의 다 왔는데 이 발목을 잡은 격이 됐는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혹시 좀 이 파이널에서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었냐 했더니, 그냥, 그냥 쟤네가 우리보다 잘해서 이긴 거다라고 변명을 하지 않으면서, 남자다, 진짜. 맞아. 그리고 저는 파이널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하는 거에서 기억이 났는데, 마이크 브라운 맞나?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마이크 브라운 아닌 것 같은데? 덴버. 제가. 덴버 너게츠. 마이크 브라운 맞나? 마이크 말론. 죄송합니다. 하도 브라운이 말랑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브라운은 다른 감독이지. 마이클 말론 감독이 했던 것처럼 우승의 다음 단계는 이제 다이너스티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왕조까지는 힘들 거 그냥 약간 그렇지만 이제 저는 딱 예시가 생각났어요. 딱 우승했을 때 토론토 수준. 그 정도? 그러니까 실력이 똑같다. 토론토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토론토는 비등비등하다 그 당시가 아니라 계속 그냥 한동안 이제 컨텐더로 계속 유지하지만 우승 못하는. 저도 약간 세미파이널, 그러니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과 파이널 정도를 계속
지금의 피닉스. 정도 포지션. 맞아. 이게 막 2년 연속, 3년 연속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계속 그 약간 그 컨퍼런스의 강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간 미러키 벅스의 한 티어 상위 버전 느낌으로 계속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파이널은 우승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을 것 같다. 근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올 줄 모르니까 아무도 우승할 거라 예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다음 시즌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거랑 관련해서 그냥 이제 우승팀이니까 이제 우승과 관련한 여담을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요키치의 취미가 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빨리 가가지고 말 사러 가야 된다. 말 사러 가야 된. 그래서 그 카퍼레이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인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네 카퍼레이드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했더니 나 지금 빨리 가서 말 사야 돼. 막 이것도 있었고. 그러고 또 나중에 올라온 트위터 영상 저도 봤는데, 에런 거든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통 까고 콜로라도 시내를 막 이렇게 활보를 하는. 근데 진짜 그 등발 같은 건 상대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등발 좋긴 좋죠, 에런 거든이. 근데 NBA 선수들 안 있으면은, 그래도, 좋긴. 좀 호리호리한 느낌인. 좀, 아주 크다, 막, 요키치만 하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벗고 있으니까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거인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딱, 너무 혼자 탁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총기 샀고. 뭐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했지만. 그게 또 펜타닐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마약 거래하다가 약간 수 틀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건이 있었다는. 네. 안타까운 소식도 좀 같이 들려왔었던. NBA 파이널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이르긴 하지만 네. 한 시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시즌이 끝났으니까. 네. 아마 근데 시즌이 끝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비시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가대표 경기도 중간중간에 좀 있으면 그것도 하잖아요. 피바 월드컵 여자 아시아컵을 하죠, 일단은. 기대가 되는 한편 우려가 지금 좀 더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라트비아와의 평가전 2연전에서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못 끝내는데. 그냥 참패를 하면서 조금 아문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느낌이 나 이런 말 하면 더 길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선수들한테 악의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나는 우리 여자 농구 선수들이랑 남자 선수들 진짜 응원하는 사람인데 너무 해박지 않나?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인스타 같은 데서. 물론, 진짜 너무. 오늘 공통으로 결국에 귀결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애국심 플러스 지미 버틀러 같은. 그쵸. 코비 있었으면 너네 딱 맞았어. 르브론이네. 마이클 조던이 있었으면 진짜 주먹질 당했고. 하여튼 좀, 약간. 근데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좋은 웨이크업 콜이 되지 않을까. 미리, 네. 그쵸. 매를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싶고요. 일단,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그냥 한 시즌 소회? 방송? 네. 그러고, 준비 없이 그냥. 저희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대의원 소식 가지고. 그쵸.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이제, 갖고 오겠습니다. 좀 뉴스 굵직한 거 있으면은 한두 개 좀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241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